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애플 본부의 박태호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포항의 해성사업단의 최태숙 단장님하고 여러 팀장님하고 같이 포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두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교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뭐 일이 양이 많은지 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또 이제까지 보던 내용하고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6시 반 정도 보통 우리가 DB를 받지 않습니까? DB를 받는데 DB를 이제 내일 갈 준비를 하나씩 해보는데 과연 이 업체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평소 같으면은 뭐 같이 일하는 세무사님 아니면은 뭐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각자 바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과연 이 첫 미팅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고민에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그래서 첫째 시간도 둘째 시간도 셋째 시간도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미팅에서 어떻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례가 건설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보면서도 건설업은 가면 부딪히는 벽이 꽤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2014년 9월 달에 교육을 받고 입사를 하고 딱 만 10년이 지나는 달이 이번 달인데 처음에 DB를 받고 갔을 때 분명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차명주식, 가지급금, 종합 선물 세트가 분명히 이 건설업에 보이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 신입이고 잘 모르니까 그럴 거야. 그래서 여러 선배님하고 가봐도 뭐 이야기가 다른 데는 잘 안 듣는다는 가정하에 어우 사장님 참 이제 건설업의 사장님은 참 무식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얘들은 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조업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외부하고도 내부하고도. 또 뭐 어지간한 데는 다 그런데 이렇다라면은 내가 건설업을 조금 더 공부를 해 본다라면은 나에게는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계약의 상당수가 건설업이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면 괜히 떨리고 부담스러운데 어디를 가면은 이런 데는 굉장히 푸근하고 음 자신 있는 제가 이 보험을 시작한 지가 그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뭐 거의 24년 인생의 절반이 다 되네요. 그때 이제 처음 간 데가 영업하러 간 데가 세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피플 라이프까지 오게 되는 상황. 또 고객이 세무공무원이다 보니까 세법을 좀 알아야겠다. 왜? 대화를 하려고. 그래서 고용 지원 그 프로그램으로 회계학원에 가 가지고 2달 동안 세무 회계를 배웠었어요.
실제로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고객과 대화를 하려고. 그런데 세무서가 그때는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예. 내 고객이고 내 수입이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보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음 한 게 사업이었는데 몇 년 사업을 하다가 어 매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무서에서 오라면 무섭고 찾아가면 떨리고 왜 하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고 폐업하고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신불자 되고 참 일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세무서를 가면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험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설업을 대할 때 제가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이해를 해 가고 알아가지다 보니까 TV를 보면은 건설업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어느 연차까지는 뭐 그냥 쭉 가는데 플래티늄 좋아요 하는데 갑자기 외감하면은 확 밀어내요. 내가 외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팀장님들 많이 계세요. 어느 연차까지는. 그런데 어느 것을 조금 넘어가니까 진짜 돈 되는 데는 외감 이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까지는 사실 제가 이기서도 떨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떨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는데 역시 걱정대로 떨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인제 그런 이제 바탕에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뭐 어디를 가나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수업을 할 때는 자기 자랑부터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전혀 허황되거나 뭐 먼 이야기가 아닌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저는 포항의 해성사업단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 8 년간은 부산의 해운대 사업단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름 노력해서 딴 CFP 저거 따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쓰임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어느 분이 어 "경영지도사를 따면은 이제 법인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어 6년 만에 땄는데 이런 거 부끄러워서 말하기를 좀 주저되는 여기 어쨌든 시작을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피플 라이프 왔고 피플 라이프에서 이제 일하면서 중간에 어쨌든 합격하게 됐는데 저 뒤에 보면은 보니까 저보다 선배되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님도 계세요. 저보다는 피플 라이프는 늦게 오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어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가지급금이니 차명주식 다 좋은데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도 필요하고 신용평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서 업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지도사 합격한 그다음 해에 그냥 보자 뭘 좀 해 보지 싶었는데 보니까 신용분석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 그쪽에 보니까 인제 여러 가지 우리 쪽에 일하고 많이 관계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게 됐고요. 그다음이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 지원단 자문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웬만하면 해 줍니다, 일은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명함에다가 좀 팔목적으로 그래 가지고 해 놨고요. 그리고 어 또 경영지도사 중에서도 왜 재무관리를 시험 치게 됐냐면은 건설업을 제가 좀 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그중에서 기업 진단, 저기서는 기업 진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건설업의 실질 자본 심사 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재무관리 지도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인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를 이제 합격하고 나서
또 준비가 되니까 좀 자신감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적도 좀 올라오고 하는데 역시 이 스타일러 제 스타일러는 범접할 수 없는 이 글의 그 여러 전무님들,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10년을 지내왔는데, 중간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조금만 플러스 된다라면, 뭔가를 내가 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면은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부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내일 간 DB가 두렵고 떨리는 곳이 아니라 자신 있고 깨끗하게가 아닌 자신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연장 도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대한 쭉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엑셀의 내용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써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는 뭐 쓰기는 물론 어렵겠지만은 일부러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을 어 필요한 데는 동영상을 다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QR을 촬영하면은 동영상이 나와서 이런 설명을 하는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한번 익혀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니는 만들어 썼는데 나는 처음부터 만들어라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제일 뒤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요청을 하시면 오늘 안에 있던 자료들은 몽땅 하나도 안 빼고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상담 신청 영건, 보고서 영건, 이제 이쪽은 그냥 명목상 하고요. 자,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P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지, 건설업은 또 이제까지 조금은 가로막혔지만은 좀 안다라면은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건설업을 계약한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또 AP에서 어떻게 좀 나를 각인시킬 것인가. 대표님하고 이 대화 중에서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뭔가를 갖다가 탁 꽂히게 할 수 있는,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준비했던 이렇게 하니까 집중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DB를 받았어요. 역시 건설업입니다. 모든 예는 대부분 제가 건설업을 잡아놨는데 무슨 방재산업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방시설공사업, 뭐 소방방재업, 어쨌든 그런 소방 관련입니다. 소방 관련이니까 코드가 F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가 친근한, 오른쪽에 보니까 가지급금도 보이고요. 또 넘어가 보니까 차명주식도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이야기할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등기부도 떼봅니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이 1억이 돼 있죠, 그죠? 건설업은 다 자본금 요건이, 법정 자본금이 필요하죠. 종합건설업 3억 5천, 뭐 일반 소위 전문건설업 단종은 뭐 1억 5천. 그런데 어, 전기공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1억 5천인데 소방공사업은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제공되는 기업 진단 보고서 조금 더 준비를 한다라면은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용들 보니까 좀 또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런 지표를 보고 어떤 내용이지 한번 또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가가 뭐 주당 36만 원 정도, 전체 36억 됐는데 제일 위에 사람 빼고는 다 차명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어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으니까 또 회사에서 제공되는 이제 가지급금 잉여금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이만큼 있다라면 6억 정도 있다라면은 10년 정도 지난다라면은 세금이 기본적으로는 5억 정도. 그다음에 2차 손실까지 하면은 7억 정도 예상이 되네. 정말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방문하기 전에 이제 회사 그 외에 이렇게 이분들이 차명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식을 바로 지금 뭐 가져온다라면 잘못됐을 경우에 증여세액이 얼마나 나올까? 아니면은 저가 양도를 할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 뭐 이런 저런 걸 준비해서 어, 방문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랬던 저랬던 회사에서 만들어준 자료든 본인이 만들었던 컴퓨터로 다 사전에 출력해서 갔을 겁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대표님이 올해도 이익이 이 정도 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가 주식을 조금 뭐 정의하거나 아니면 이전 뭐 양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렇게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 올해 말고 내년에는 주가가 얼마나 되지? 이때 뭔가를 갖다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회사에 가 가지고 엑셀로 돌려보고 올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걸 계산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분에게 제가 잠깐 계산기 쓰는 걸 갖다가 한번 시연을 보여줄게요. 자, 앞에는 어쨌든 그 엑셀로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주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36만 4천 원 아까 그 봤죠, 그죠? 된데 이 상황에서 다른 변수 없이 올해 이익이 6억이라면 내년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어, 제가 숫자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키를 누르라는 대로 한번 눌러보세요. 우선은 2억 8 280552 000 그러니까 2억 8,055만 2천 원 하고 넌 누르세요. 넌 다음에 635955000 넌을 두 번 누르세요. 하나 둘 다음에 이제 올해 이익이 6억이니까 6억을 넌을 세 번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 뭐 GT라고 있죠. GT를 눌러보세요. GT 누르니까 39억 5,200 정도 나오죠, 그죠? 나오셨습니까? 우선 해놓고 그 위에 보니까 M 플러스라고 되는 거 있습니다. M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AC를 누르십시오. 요거 아닙니다. 올 클리어.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순자산이 24억 9천만 원이면은 30억 9천만 원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 30억 9,083만 3천 원 곱하기 0.4는 누르고요. 그리고 M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4, 예. 는하고 M 플러스. 그리고 MR을 눌러주세요. MR. MR을 누르니까,
얼마 나와요? 한 51억 나오죠, 그죠? 숫자가. 아,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익숙하지 않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그 나중에 보면 굉장히 능숙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이제 제가 한다라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올해 결산을 할 때 주가를 어떻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먼저 쌓자. 어떻게? 정관을 정비해야 됩니다. 줄줄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 물꼬를 트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방금 이제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에서는 같이 도란도란 이리 이야기하니까 톡톡 되겠지만은 사실 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손이 떨려가지고 잘 안 돼요. 자, 누군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누가 들으러 오고 물으러 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서 뭔가를 퍼포먼스를 하고 보여주는 그럴 그런 일련의 이 내용들을 알고 보면 쇼다라고 이야기해요. 쇼. 근데 이 쇼를 제대로 해야 그죠?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쇼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사실의 조각들로 상상의 그림을 그려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이 크레타 등기부 때로는 이런 가지급금 자료, 차명 주식 자료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들이 대표님의 마음에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튕기잖아요. 그죠? 그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상상의 그림이 필요하다. 그 상상의 그림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우리 몫이라는.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산을 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만들어 보자. 조금 전에 이제 한 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자, 이것 이제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건 그냥 그렇구나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보면은 업체 계약 사례를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 내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즉시 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년 6월 말인가 정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또 나름대로 그 커트라인이 있죠, 그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이 20%가 안 되면은 다음에 계약 해집니다. 20%가 되면은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처음에 제가 간 DB가 아니고 그 신입 팀장님이 갔어요. 그래서 그 신입 팀장님한테 제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잘해라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가서 사고 치고 온나. 수습은 내가 할게.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사고 칩니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대표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사전에 몇 가지를 짚어서 간 건 있죠. 그런데 이야기가 어, 자기 자본부를 비율을 20%를 맞춰야 되는데 가능하냐? 자기는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고 가능합니다. 우리 팀장님 모시고 올게요. 그랬더니 또 이 대표님은 소위 전문 경영인 포스코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나온 분이고 실제 주주와 회장님은 따로 있어요. 어, 그 친구가 바로 다이렉터로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권한이 있습니까? 주식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우리는 하려면은 1차 AP부터 하려면은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느냐? 200만 원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갔죠. 가서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뭘 봤냐면은 이 회사는 일단은 외감 대상이에요.
외감 대상이고 자기 주식이 9억 정도 있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억 6,900이 있었는데 자 일반적인 그 외감이 아니라면은 당연하게 자기 주식을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안 넣고 자산으로 넣었겠죠. 근데 외부 감사를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재무제표도.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은 자기 주식 자체를 자산으로 안 치겠지, 회계사는. 그런데 자기 주식을 처분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면은 팔면 되잖아. 팔면 되는데 언제 팔아? 돈이 뭐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자 회계에서 자산의 정의를 지금은 길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자산의 정의가 어찌 됐냐면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현재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은 아무 지금 자산성이 없다라고 봤다면은 이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산이죠. 그런데 9억을 받고 팔기로 했는데 2천만 원 그 성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8억 8천만 원은 뭡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뭡니까? 바로 이 자산을 팔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업이 현재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갔더니 회장님 말 그러면 그러자. 일단은 주식을 지금 대표가 사는 걸로 하고 계약서 하고 계약금 보내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좀 처리를 해달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역시 본계약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 300만 원 하셔야 됩니다. 200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3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래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선급금 뭐 쭉 되는 거는 뭐냐면은 어 연말이 다 됐는데 연말이 다 된 게 아니고 결산을 해 보니까 신고하기 전에 마이너스 10매덕이 나 버린 거예요. 자기 주식을 그렇게 미수급으로 잡아도 이때 이제 결산을 한다는 것은 가결산을 12월 달에 했어요. 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수금을 잡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71%.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나왔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작년 재무제표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이 100% 잡혀 있었고 이익도 안 난 게 아니었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가 넘어가면서 직원이 한 180명 이상 되는 회사가 100 몇십 명이 이제 퇴직을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옮기게. 그러니까 이제 퇴직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했다라면은 DB형에 다 100%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보태도 끝날 문제인데 이 석 달 동안 5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석 달 동안 그분들이 허곤날 야근, 주말마다 특근 해가지고 생각보다 18억 정도가 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18억이 늘었고 임금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손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연자실이에요. 12월까지도 가결산하기 전까지도 그 상황을 갖다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5월 달에 돈 다 주고 보냈는데 결산을 해보니 이 상황이죠. 그래서 미수금 플랜은 이제 접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나가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거의 50매덕인가는 이제 원래 잡혀 있었고 한 18억이 더 나간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평소 같으면 이 18억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죠, 절대. 실제로 이제 그 사례 이후에 그런 종류의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절대 야근 금지, 주말 근무 금지를 해놨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다면은 이제 뭔가 과다 경비가 지출된 건데 원인이 뭐냐? 관리자가 뭔가를 관리를 못한 거다. 그러면은 관리자가 뭔가 배임으로 뭔가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직원들이 분명히 일이 아닌데도 이 가상으로 그냥 일을 한글로 한 거니까 사실은 횡령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그 당시에 제가 같이 계약을 했던 이성인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래 보자. 그래서 인제 찾아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문제는 인제 항상 우리가 AP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경리를 넘어라. 두 번째 대표님을 넘어라. 그까지도 겨우 넘었더니 회계사무소에서 또 안 된대야.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회계사무소는 또 뭐가 있냐면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산 넘어 산이죠. 그래서 회계사무소에 찾아가서 세 차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연세가 꽤 많이 드신 세무사님이니까 잘 안 들으려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그 아드님이 인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총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래서 인제 재무제표를 그 손실난 18억 정도를 선급급으로 잡자 했어요. 어떻게 다르게 잡을 계정 과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선급급으로 하자. 그런 다음에 문제는 또 회계 감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 감사에서 "어거 이거 아니야." 이래 돼 버리면은 인제 뭐 부적 뭐죠? 그 감사 결과를 갖다가 부정 의견으로 그냥 부적정으로 나와 버리면은 이 뭐 "못 믿겠다." 된다라면은 이 자기 자본 비율 20%가 나와 있어도 "못 믿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또 회계사분을 별도로 또 만나러 갔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그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이 근거 자료들 몇 가지를 다 챙겨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회계사님이 씩 웃으면서 "어 그거는 괜찮은데 혹 제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된 상황을 소송까지 간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회사가 이겨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인제 이 회사가 인제 올해는 인원이 다 빠졌기 때문에 외부 감사 대상이 안 되는데 "기장을 자기한테 넘겨라." 라는 조건을 사실 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이 "어떻게 할까?" 하길래 "하던 데는 계속 하시고요. 자문 회계사로 해서 어차피 회계 감사하면서 그만큼 비용이 드니까 어느 정도 주면서 관계 유지는 하되 기장은 바꾸지 마라." 이렇게 인제 조율해 가지고 외부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제출을 했고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문제는 이 회사는 인제 다음에는 인제 올해 그 외부 감사를 안 받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매도 가능 자기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어 해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35%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인제 회장님이 뭔가 면을 하나 더 따야겠대요. 그래서 어 회 그 사장님이 사무소로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회계사무소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선급금 18억이 사실은 간당간당한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기업 인제 실질자본심사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찾아볼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다.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은 경영지도사가 기업 진단이 안 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세무사님은 극히 기업 진단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또 외감 때문에 기업 진단을 한다라면 보통 누가 하겠어요? 회계사가 합니다. 회계사가 진단을 하는데 앞에 회계 감사한 걸 갖다가 봤을 때 인정을 할 거냐 이거죠. 오히려 틀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참으시고 이제 올해 결산한 다음에 내년에 한 재무제표는 외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바로 심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 하고 이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건설업을 짧게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50분 수업하고 15분 쉴 겁니다. 왜 저도 교육을 받아 보니까 기약 없는 수업이 굉장히 지겹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50분 되면 50분 지나면 쉬는구나. 그다음에 15분간은 자유로구나. 그리고 12시는 마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을 심어 주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 많이 들어봤죠. 그죠?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자, 어 크레탑에서도 이제 크레탑에는 사실 항목이 우리가 출력을 30개를 하지만은 항목이 115 가지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추려서 30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신용평가 관련도 이제 모아볼 수 있고 건설업 관련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 건설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 회사는 건축공 사업 뭐 언제 등록이 돼 있다. 시공능력 평가가 얼마가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자,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 자본금 있고 실질 자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얼마나 실력이 있냐,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 그걸 갖다가 시공 능력 평가라고 합니다. 네가 이거는 1년간이 아니고 한 공사를 입찰할 수 있는 평가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던 건축공사 23억 6,800만 원. 그러면은 어디서 입찰을 한다면 그 정도 한도 내에서는 내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건설업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시공능력 평가액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 시공 능력 얼마 되면 되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습니다. 얼마 자기가 26억이다. 30억 되면 좋겠어요? 아니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공 능력 평가를 좀 높게 받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공능력 평가는 기본적으로 3등간의 공사 실적의 가중 평균의 70% 플러스 경영 평가액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 자본금 곱하기 경영 평점의 80% 다음에 기술 능력 평가 1 인당 뭐 평균 생산액의 기술자 등급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제 이 숫자 그다음에 신인도 평가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벌이나 뭐 기여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합해서 해 줍니다. 특히 또 AP를 할 때 신인도 평가가 매덕 나와 있다 단종이. 그러면 사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다. 즉 협회든 기관이든 잘 다니시고 뭔가 발이 넓거나 뭔가 이룰 수 있다. 그걸 보고도 조금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공사 실적 우리가 손 못 댑니다. 두 번째 기술 능력 우리가 손 못 댑니다. 혹시나 조금 건설을 아는 분 같으면은 건설 교육원 같은 데서 초급이 중급, 중급이 고급 되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다 뭐 인원을 그냥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영평가예요. 경영평가에는 결국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모수는 뭐냐 실질 자본금.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뭔가를 잉여금 처분을 하자, 때로는 가지급금을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모수가 줄어들니까 자기는 시공령 평가가 떨어집니다.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때로는 잉여금을 처분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내도록 재무제표를 갖다가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은 뭔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준다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경영평가액에서 실질 자본에 곱하는 경영평점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한건설협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지우개고 이쪽에 보니까 QR 카드가 보이시죠, 그죠? 나중에 가셔서 이제 그냥 제가 해보니까 하면 지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소방시설 뭐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설비공사협회 뭐 이랬는데 찾아 들어가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습니다. 저는 이해놨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QR을 보면은 무엇을 검색하고 어느 항목을 따라 들어가면은 그게 있네라고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회사의 경영평가액이 보니까 전체 72억의 시공능 평가인데 경영평가가 27억입니다. 작지 않죠, 그죠? 공사 실적이 23억입니다. 보니까 3년간 공사를 해가지고 시공 능력이 올라간 것보다는 경영평가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경영평가액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지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자료실에 보면은 평균 요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 비율이 아니고 아래에 보면은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비율들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4자리까지. 이 비율과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로 된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으면 1이 나올 거죠. 2배 같으면 2. 그렇게 이제 지수가 나올 겁니다. 모자라면 0점 몇. 이걸 합산해 가지고 경영평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업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더라. 그래서 이런 항목을 집어넣으니까 차입금 의존도, 이자 보상 비율, 자기자본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 회전율 이 5가지를 비교해서 적으면 마이너스 3점, 많아도 3점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총점이 나오면은 나누기 5를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건 1.62. 그러니까 실질자본금 3억 1,700에서 1.62를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고 거기에 80% 하니까 4억 1,000이 나오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QR도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다면은 거꾸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그 경영평가액이 10억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8억이더라. 거꾸로 이 정도로 역산을 해보죠. 경영평가액 나누기 0.8 나누기 경영평점을 했을 때 실질 자본과의 차이가 뭐냐? 부실의 혐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대표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런 게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뭔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보다도 그 건설업 사장님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단종이라고 하는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들어가면 역시 홈페이지를 따라 들어가면은 시공능 평가액이 나오고 경영평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 게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인데 아까 말한 5가지 항목은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협회에서 한 지표하고 똑같이 넣으니까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쓰면 되겠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건설업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두 가지 비율입니다. 아까 이제 말한 5가지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 회사의 대표님이나 관리하는 분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 신용 평가가 아니고 그 회사의 비율이 여기에서 별 차이가 안 난다라면은 이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AP를 한다면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문 건설업 그리고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앞에는 건설업인데 우리가 보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찾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5가지가 아니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 회전율 이 4가지를 비교하더라. 방식은 같은 방식. 그래서 전기공사업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까는 그냥 나오는 이 숫자가 그대로 합산되고 평균했는데 전기공사업은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됐을 때 여기 나온 지수 즉 0.03이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범위를 적어 놨더라고요. 0.4 미만이니까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이 QR 속에 들어가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그 업계 최초의 BS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 편안한 마음이네요. 자, 다음이 정보통신공사업 마찬가지. 정보통신공사업은 이 3가지 항목으로 하더라. 비슷하게. 경영평점 이렇게 나온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아까 그 자본금이 1억이랬죠. 그죠? 근데 별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이 평균 그 비율만 해주고 이것을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입찰 기준이겠죠. 저건 나중에. 바로 그냥 등록 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되면 무조건 1.2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돼 있더라고요. 소방시설은.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약간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사실 이런 업종이 많습니다. 임업을 하는데 나무병원 같은데 뭐 국방부에 조달하는데 의약품 도매 많은데 그나마 조금 우리가 자주 가는 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지금은 면허가 취소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면허 처음에 2억 의 단종 면허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어요. 토목도 하고 건설도 하고 뭐 다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의를 제기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폐지를 하고 어 시설물 유지 공사업을 하는 업종은 음 종합면허 하나 아니면은 단종면허 3개를 지금 줄게 신청하면은. 다만 지금은 자본금이 2억이지만은 2016년 12월 말까지 2026년 12월 말까지 그 등록 자본금을 채워 넣어라. 정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안 들이고도 정자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알 때 자신 있게 뭔가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교시를 마치고요. 10시 5분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